1980년대 당시 뉴욕은 연간 60만 건 이상의 중범죄 사건이 일어날 정도로 치안이 불안정했다고 합니다. 뉴욕을 향하는 여행객들 사이에서는 뉴욕 지하철만큼은 절대 타지 말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고 하죠. 이에 뉴욕 교통국에서는 이런 치안 상태를 개선하고자 한 가지 해결책을 제시하는데요. 그건 바로 지하철 내에 있는 모든 낙서들을 지우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은 고작 생각해냈다는 게 낙서를 지우는 거냐면서 화를 냈죠. 하지만 이 작업이 끝나고 난 뒤 놀라운 결과가 드러나게 됩니다. 바로 범죄율이 75%나 줄어들었던 것이었죠. 이는 현재 범죄학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는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개념을 잘 설명하는 사례입니다.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해두면 그 지점에서 범죄가 발생할 확률이 더 증가한다는, 즉 사소한 무질서를 방치하면 더 큰 문제로 이어진다는 개념이죠. 깨진 유리창 이론의 뛰어난 예시는 우리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 영등포구에 항상 쓰레기가 쌓여 골치인 어느 한 골목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영등포구청에서는 경고문도 달고 CCTV도 달았지만 별 효과가 없었다고 하죠. 그러나 깨진 유리창 이론에 착안해 그 골목을 청소하고 꽃을 심어 놓으니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이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골목을 정리하고 예쁘게 꾸며놨을 뿐인데 CCTV보다 더 좋은 효과를 얻었다는 건 놀라운 결과였죠. 이를 통해 정리의 힘이 생각보다 훨씬 우리의 심리에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1호 정리 컨설턴트 윤선현의 저서 하루 15분 정리의 힘에서는 단순 청소와 같은 흔한 정리 행위들을 넘어 인생에 필요한 정리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떻게 정리하는 게 좋은지, 그리고 이런 정리들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하루 15분 정리의 힘의 저자 윤선현은 많은 것들이 정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합니다. 책상 위에 놓인 물건부터 날 힘들게 하는 인간관계들, 심지어 일정과 계획을 정리하고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끝내거나 일을 더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등 시간적인 요소도 정리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많은 정리의 대상들을 정리하는 작업에 들어가기 전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절차는 바로 그 정리 후보들을 목적과 가치로 따져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 책상 위에 올려져 있는 과자와 쓰레기들은 나에게 어떠한 목적도 가치도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준비 중인 9급 공무원 문제집들은 나에게 필요한 목적과 가치가 있죠. 이는 간단한 예시일 뿐이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정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제대로 된 정리를 위해 이러한 목적과 가치를 따져보는 시간을 충분히 할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과 가치를 따져봤을 때 정리해야 될 것들을 추려냈다면 다음과 같은 정리의 3단계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루 15분 정리의 힘의 저자는 말합니다. 정리의 1단계는 바로 필요 없는 걸 주저 말고 버리고 비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막연하게 그냥 다 버리는 것은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면 내가 버리는 물건 등이 누군가에게는 필요한 것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2단계인 타인에게 나누어주는 것 또한 고려해봐야 합니다. 이를 잘 활용한 예시가 바로 당근마켓의 무료 나눔이죠.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나 또한 정리의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상대방 또한 필요한 물건을 공짜로 얻음으로써 서로 윈윈하는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 3단계는 바로 버리고 정리한 그 빈 공간을 내가 정말 필요한 것으로 다시 채워 넣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정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 넣는 것까지가 정리의 전체적인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것 또한 정리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책상 앞에 있는 쓰레기를 치우는 것도 우리에게 정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나에게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인간관계를 정리한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효과를 가져다 주죠. 한 명의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또한 그 사람과 굳이 만나고 연락하고 신경 쓰면서 소모되는 시간은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이죠.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뭔가 막연한 일이라면 저자는 먼저 연락처를 들어가 필요 없는 사람을 지우고 필요 없는 단톡방을 나가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굳이 관계를 억지로 정리하지 않고 그냥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기만 해도 나에게 더 잘 맞고 더 좋은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면서 예전 관계들은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기도 하죠. 마지막으로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것 때문에 인맥이 줄어들까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나에게 진정한 친구 딱 한두 명만 남겨놔도 인간관계에서 얻는 행복감은 충분히 다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이렇게 하루 15분 정리의 힘을 통해 정리의 삶이 왜 필요한지, 무엇을 어떻게 정리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요. 도서에는 훨씬 자세한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으니 관심 있으시다면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